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수의 약세 속에서 2차 전지주 역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LNF가 모처럼 강세를 펼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오늘 LNF에서 이제 유럽의 전기차 업체 및 이 배터리 셀 업체와의 양극재 대규모 공급 계약 추진 요 소식을 전하면서 이 주력 상품을 비롯해서 이제 차세대 제품까지 중장기적 공급 계약 추진 요 내용을 또 전했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세부 조건에 대한 협의와 이 폐배터리 사업 협력 관계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진행 내용까지 전하게 되면서 이제 오전장에 굉장히 좀 강한 시장 영향을 보였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LNF 주가가 반토막 이상 하락하면서 반등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바닥을 딛고 본격적으로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건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도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 LNF가 이제 오전에는 좀 강한 시장 영향을 좀 보였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쇼크 수준을 발표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이제 공급 계약 추진 소식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에는 분명하지만은 네. 당장 다가오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좀 더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신규 고객과 이제 그 검토 이런 부분들도 2분기 어닝 시즌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좀 내비친 바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25년부터 중장기적인 공급 계약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 가면서 이제 급할수록 좀 돌아가는 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LNF에 대한 의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테슬라 실적 악화에 중국의 핵심 광물 무기화로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전망과 함께 혹시 지금을 좀 매수 기회로 잡으면 좋을 만한 종목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죠. 네, 사실 이 테슬라 실적도 그렇고 네. 지금 이제 또 이 주말 사이에 나온 중국의 그 흑연 수출 통제 소식도 지금 2차 전지 가뜩이나 좋지 못한 투자 심리에서 상황을 좀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이전에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이 수주가 좀 탄탄하게 양호한 수주 잔고를 쌓아두고 있는 코인테크 정도 이 정도 이 장비주들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흑연 수출 통제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종목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포스코 퓨처엠하고 포스코 인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조 흑연 관련해서 현재 2천억 가까운 매출을 향후에는 5조 3천억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흑연 공급 관련해 가지고 포스코 인터가 탄자니아 광산, 이 지분, 투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연간 1만 톤의 구형 흑연을 받아서 천연 흑연 응급제 이런 부분들을 생산할 방침을 좀 알리고 있습니다. 해서 네. 포스코 퓨처엠하고 포스코 인터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세 추종 최강자라는 수식어답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백발백중 월요일에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2차 전지와 함께 개인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섹터 바로 로봇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대장주 자리를 빼앗긴 두산 로보틱스가 모처럼 상승세를 펼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상장 후에 줄곧 하락하면서 손실 중인 투자자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 당시에 굉장히 큰 관심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하지만 상장 시가 대비 현재는 거의 뭐 한 마이너스 40% 가까이 좀 주가 하락을 보인 상태이고 네. 하지만 아직 공모가를 웃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선 체크해야 되는 것이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고 모든 신규 상장 종목의 해당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나 이런 부분들을 꼭 투자자님들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개월에서 3개월 후에 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이런 부분들이 약 한 460만 주 정도 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보호예수 물량이 5천만 주가 넘기 때문에 이 대비해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거래량이 5일 평균 거래량이 한 150만 주에서 한 170, 80만 주 정도 되거든요. 네. 평균 거래량이. 근데 460만 주 물량이 단기간에 좀 이제 출회가 된다라면 주가에 더 큰 하방 압력을 가할 소지가 충분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셔서 3개월까지는 보호예수 물량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가시면서 사실 이 시장 바닥은 주가의 바닥은 시장이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바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추세적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공략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승재 대표님의 의견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